10강 현대소설 10강이고요. 이제 현대소설 10강이랑 11강은 둘 다 이제 새를 찾아서 이제 새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처럼 새를 소재로 하는데 두 갈래 이제 모두 현대 소설이고요. 이제 마치 소설처럼 깨달음을 전달하는 도술문학 같은 그런 주제의식을 전달을 합니다. 이 새를 찾아서라고 하는 작품의 이제 개관이나 기본적인 의의를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새를 찾아서라고 하는 제목이고, 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작가의 실제 경험이 이 소설 속에 많이 투영돼 있다 그래. 이런 소설들이 되게 많아요. 수필은 아니지만, 자, 이 작가의 경험이 일종의 반영돼 있다라고 한번 적어볼까? 자, 작가의 경험이 반영돼 있다. 자, 이런 소설을 우리는 자전적 소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전적 소설 같은 경우는 작가의 경험과 자, 그로 인해 얻은 깨달음이 함께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수필 같은 느낌을 많이 줘요. 자, 그렇지만 이 작품의 구성 요소나 이제 인물이나 상황은 전부 다 허구성에 기반한 소설이라고 하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작품을 이르는 키워드는 성장 소설이야. 자, 성장 소설은 대개 어린 시절의 주인공과 자, 이 어린 시절의 주인공이 성장 후인 시점이 함께 나오고 자, 일반적으로 자, 우리 요 성장 후가 먼저 자, 다음 어린 시절이 두 번째 나왔다가 자, 다시 성장 후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되는 요걸 이제 역순행적 구성이라고도 하겠지, 그지? 그래서 시간의 역전 또는 이제 뭐 과거와 현재의 교차 서술이 드러나는 일종의 역순행적 구성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걸 기반으로 읽어주면 되는 작품이고요. 자, 그럼 제목인 새를 찾아서라고 하는 친구가 자, 작가의 실제 경험과 관련된 또는 이 작중 주인공의 경험과 관련된 사건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본문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되게 가벼운 소설이에요. 자, 앞부분 줄거리 보자잉. 자, 나는 답사 여행을 떠나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봤을 때 자, 나의 동그라미 칠까요? 자, 서술점이 주인공일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의 자전적인 소설이기 때문에 자,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으로 잡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답사 여행을 떠나는 모임에 늦지 않기 위해 택시를 잡아 타고 약속 장소에 도착을 했지만 답사 일행이 탄 버스를 놓치고 만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답사 여행이라고 하는 자, 요 사건인데 답사 여행과 관련된 서술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작중 모두 현재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앞부분 줄거리는 다 현재 시점입니다. 자, 강원도 양양의 설림원 사지에 가기로 했던 답사 일행을 쫓기 위해 나는 택시를 타고 휴게소를 들르며 답사 일행을 찾아요. 자, 답사 일행을 찾지 못한 채 묵을 곳도 없이 밤을 보내던 나의 사정을 들은 청년들은 답사 일행과 그들이 탔던 버스를 찾아주겠다며 나서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메인 사건은 이 답사 여행을 가는데 이 답사 버스와 자, 일행들을 자, 놓쳤고요. 자, 이 놓친 걸 택시를 타고 쫓아가려고 하는데 아직 못 찾은 상황 같죠, 그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시면 청년 중에 한 사람은 이라고 하니까 아직 현재 시점이 쭉 이어지죠. 두루마리 화장지 2개를 잇대어 놓은 크기만한 덴찌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덴찌라고 하는 소재에 동그라미 치고 자, 별표 하나 달아줍니다. 자, 이 덴찌가 뭐냐면 일본 말이야. 자, 일본어로 자, 전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말로 하면 이제 건전지죠, 건전지. 자, 이걸 일본말로 덴찌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덴찌를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장지 2개를 잇대어 놓은 크기만 한이라고 하는 말인데 건전지도 이제 크게 되게 다양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 이제 AA나 뭐 AAA 사이즈를 쓸 텐데 뭐 이제 뭐 9V, 뭐 16V 뭐 이런 것처럼 손전등에 들어간 친구들 본 적 있나 모르겠는데 건전지 하나 이만해. 이만하게 생겼고 손전등 큰 거에다가 이제 하나 넣어가지고 쓴단 말이야. 자, 그런 덴찌를 갖고 있었대. 자, 매표소에 있던 것을 그대로 들고 온 듯 했는데 자, 그 손전등은 새 전지에 갈아 끼운 지도 오래되지 않아서 매우 밝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청년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덴찌가 이제 갖고 있고 그 덴찌가 큰 게 무슨 의미냐면 자, 이 덴찌가 어디에 사용이 돼요? 자, 손전등에 사용이 되는데 이 손전등이 매우 자, 밝아. 자, 그래서
이제 이 버스와 일행을 놓친 밤 저녁이 된 시점에서 자, 이 버스나 일행을 찾기 위한 도구란 말이야. 자, 찾기 위한 자, 일종의 수단이라고 우리가 체크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청년은 주차장의 어둠 속에 도열해 있는 관광버스들의 소속 회사 표지와 번호판을 손전등을 휘적거리며 빠른 걸음으로 찾아. 자, 낙산에서도 그 청년은 손전등을 켜서 휘젓고 다녔지만 그것이 내 시선의 하나의 존재로 느껴지기는 설악산 주차장에서였다. 자, 내게 심어진 손전등의 위력은 결정적인 것이었다. 그것만 있으면 새를 찾을 수 있었고 손쉽게 잡을 수도 있는 것이었다. 여기 밑줄. 자, 새를 찾을 수 있었고 손쉽게 잡을 수도 있는 것이었다 라고 합니다. 자, 지금 답사 여행을 갔다가 버스랑 일행을 놓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새를 자, 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새를 잡는 이야기와 관련된 친구들이 과거 회상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직접적인 회상은 아니었는데 잠깐 떠올려 본 거야. 그때 자, 그 당시에 내 손에 이런 덴지 그리고 손전등이 있었다면 새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이 내용은 과거에는 이 새를 자, 잡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나 그 시절의 덴지보다 몇십 배의 밝은 촉광을 가지고 있는 손전등을 청년은 가지고는 있었지만 버스는 찾지 못했다라고 하죠. 여기 밑줄 버스는 찾지 못했다. 자, 찾기 위한 수단이지만 역시나 자, 이 버스 역시도 찾지 자,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연결시켜 줄 겁니다. 새를 잡지 못한 상황과 버스를 찾지 못한 상황을 자, 일종의 동일시 시켜 줄 거예요. 자, 과거와 현재의 사건이 이제 그 대상만 다르지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어서 봅니다. 어느 날 밤, 자, 여기 뒤에, 자, 버스는 새보다 몇백 배의 부피를 더하고 있는데도 그랬다. 자, 어느 날 밤, 자, 여기서부터 과거 회상이 시작이 돼요. 자, 나는 누나와 이제 한 충격적인 일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누나의 동그라미. 자, 누나. 자, 과거 회상 속 인물이고요. 자, 이 나와 새를 같이 잡으려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이다시피 새집을 후리러 다녔지만 누나와 나는 언제나 허탕이었다. 그날도 역시 댄찌꾼들의 분탕질에 허탕을 치고 새벽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그것을 발견했었다. 구태여 댄찌꾼들을 저주하거나 타박할 까닭이 없다는 발견이 그것이었다. 그건 간단했다. 바로 우리 집도 새들이 곧잘 깃을 트는 초가집이었고 초가집인 이상 필경 어느 집들처럼 대여섯 군데의 새집은 있을 것이라는 일이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초가집이니까 그리고 초가집은 이제 일반적으로 새들이 많이 둥지를 트니까 언제든지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집도 댄찌꾼들의 순례 목표에 포함되어 있어 마땅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었다. 역시 내 생각이 옳았던 것은 내 말을 듣고 난 누나가 우야꾸 자 사투리를 쓰네요. 네 말이 딱 맞다떼이. 자, 우야꼬 내가 이때까지 그걸 생각을 못했대. 네 말이 맞대. 자, 우리 집인 이상 우선 삽작을 닫아 걸어서 댄찌꾼들의 범접을 딱 잘라 거절하고 오지 말라는 거죠. 누나와 내가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새집을 후릴 수가 있지 않은가. 자, 그 간단하면서도 보장된 성과를 발견한 우리는 흥분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새들을 후리는 일에 착수했다. 자, 우선 윗방의 문을 활짝 열었고요. 너무 어두웠기에 방에 켜둔 불빛을 이용하자는 심산에서였다. 역시 내가 누나의 무등을 탔다. 예상했던 것처럼 우리 집에 이영애 켜에도 새집들이 있네. 자, 두 번째까지는 허탕을 쳤지만 세 번째 집에서 나는 새를 잡았다. 밑줄. 새를 잡았네. 자, 근데 아까 우리는 어떻게 새를 잡지 못했다라고 추론을 했죠. 조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 이제 살아있는 새와의 첫 번째 만남은 충격적이었다. 내가 세 번째의 구멍집에 손을 깊숙이 집어넣자마자 손끝에 와닿는 뭉클한 온기는 분명 새 깃털이었다. 신선하다고는 볼 수 없는 그 온기가 감지되는 순간 나는 누나가 얘기했던 대로 무작정 칵 하고 움켜쥐었는데 자, 거의 찰나의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누나가 말해준 대로 꽉 움켜쥐는 방법밖에 유지부동의 방법이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첫 번째 만남이란 언제나 방법이 서툴게 마련이고 그래서 실패의 확률은 높게 도사리고 있는 법이었다. 그리고 새는 눈으로 침입자를 노려보고 있었을 터이지만 내 무기는 눈이 없는 손이었다. 내가 새의 깃털을 꽉 움켜쥐는 순간 나는 밑줄 손바닥이 물어뜯기는 듯한 따끔한 충격을 뭐겠냐?
새가 부리로 내 손바닥을 쪼았죠. 맞아? 자, 동시에 받은 것 같았다. 착각이었을지도 모를 그 아픔에 나는 소리치면서 구멍집에서 손을 빼냈고, 자, 여기 밑줄. 내가 손살을 치는 동안 새는 구멍집을 빠져나오고 없었다라고 하잖아. 자, 결국 새를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추론은 우리가 올바르게 한 것이 맞다. 그죠? 이어서 그 순간 나는 잠시 허공에 떠 있었다. 내가 구멍집에서 얼떨결에 손을 빼내어 흩뿌릴 때와 놀란 새가 구멍집에서 빠져나온 것과 누나가 무등태우고 있던 나를 내던지듯 내려놓고 방문 앞으로 다가가 문을 닫은 것은 거의 동시에 일이었다. 물론 나는 그 와중에 허공을 헛디디면서 마당으로 나가 뒹굴었다. 누나는 닫은 방문을 뒷짐을 진 상태에서 단속하고 돌아선 자세에서 마당으로 나뒹구는 나를 바라보았으나 달려와서 부축할 의향은 전혀 없어 보였다. 자, 그런 야멸스러운 외면은 내가 누나를 알고 난 이후에 처음 겪는 일이었다. 놀란 상태에서 나는 누나의 고함소리를 들었다. 새 잡았디. 그것은 사건이었다. 그러나 새가 누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아니었다. 여기 밑줄. 자, 그럼 실제로 누나 역시도 새를 사로잡지 못했대. 근데 왜 이런 말을 했냐면 방으로 일단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 방의 문은 모조리 닫아놨으니까. 일단 방이라는 공간 안에 가둬놨다라고 하는 걸 지금 잡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누나가 새를 잡았다고 단정지어 말한 건 그 때문이었다. 물론이었다. 나도 그걸 믿었다. 방 안으로 들어간 새를 놓칠 리는 없었다. 더구나 새가 방으로 들었다는 것은 얼살을 먹어서 온전한 방향 감각을 잃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그러니까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중략 아래쪽 보세요.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새와의 숨가쁜 혼전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는 놀란 새가 뛰거나 버둥거리는 소리의 중심에다 무작정 우리들의 몸뚱이를 날려 덮쳤다. 그러나 그때마다 새가 나래를 퍼덕이는 소리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들려오곤 했었다. 그러면 우린 다시 일어나 그 소리의 중심부에다 레슬링 선수처럼 아낌없이 몸을 던졌다. 새가 퍼덕이는 소리보다는 우리들의 팔다리가 벽과 방구들에 부딪히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무릎이며 팔꿈치와 뒤통수 같은 곳이 아리거나 쓰렸고 온 몸뚱이는 물을 뒤집어 쓴 듯 땀으로 젖어 있습니다. 자, 새를 잡으려고 이렇게 고군분투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소득이 없죠. 그래서 긴 시간으로 혼전이 이어졌다라고 하고요. 그러나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하죠. 자, 그때 문득 우리는 새의 날개깃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자, 영구야 가만히 있어보리. 자, 그러면 이 나의 이름은 영구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죠. 자, 누나는 어둠 속을 더듬거려서 내 두 손을 꽉 잡아쥐었다. 누나의 손은 잿불에 묻었다 꺼낸 고구마같이 뜨거웠고 코에서는 단내가 풍겼다. 역시 새는 없었다. 밑줄. 자, 이어서 형용만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자, 언제 그런 불상사가 빚어졌는지 몰라도 열려 젖혀진 방문 밖으로부터 희미한 금음달이 새어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 틈으로 새는 빠져나간 거고. 자, 벌써 새벽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우리 네 사람은 으로 돌아옵니다. 갑자기 답사 일행이라고 나왔지. 그럼 여기가 다시 현재로 돌아온 거라고. 자, 이 10.4 현재에서 시작을 해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니까 자, 원점으로 다시 회귀를 한 거죠. 다시 답사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네 사람은 답사 일행 찾기를 포기하고 여기 밑줄. 자, 확정이죠. 자, 답사 일행 찾기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 버스 또는 일행을 찾지 못한 결과로 귀결이 된 거라고. 자, 이어서 더 읽어볼까요? 자, 입구 여관촌에서 곧장 승용차를 돌려서 오색으로 돌아왔대. 그때가 새벽 3시 반이래. 자, 해가 뜰 시각은 아직도 2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했는데 청년들의 권유대로 매표소 안으로 들어가 졸면서 해뜨리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자, 한계령 계곡의 새벽은 몹시 추웠다라고 하는 자, 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록된 부분까지는 무언가를 찾으려는 시도, 자, 그리고 그 시도가 실패로 귀결이 된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현재와 과거로서 이어준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주제의식, 사실 조금 더 읽어봐야 되기는 하는데 이런 겁니다. 어린 시절에 나는 새를 잡지 못했을 때 그냥 아쉬움만을 느꼈을까요? 그치? 자, 근데 성장 후에 비슷하게 내가 찾으려던 것을 못 찾은 경험을 해요. 자, 근데 거기서 나는 무엇을 깨달은 거냐면 성장 후에는 자, 이제 깨닫는 이제 어떤 대상이라고 할게요. 자, 어떤 대상을 찾는 과정에서 어떤 고난이나 자, 고통이 수반이 돼요. 자, 어떤 고통이 수반이 됐냐면 어린 시절에는 내가 자, 이제 땀에 절 정도로 힘들게 이제 뛰어다니기도 했고, 그리고 새 부리에 내 손이 찝히기도 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서도 실패를 했고, 그리고 현재에서는 어때요? 자, 이 새벽에 밤에 버스 일행을 놓친 걸 찾는다고 덴치 꽂아가지고 손전등으로 막 이제 휘젓고 다니는데 결국 찾지 못하고 맨 마지막 구절 뭐라? 추웠다라고 하잖아, 그지? 자, 이런 고난과 고통이 함께 수반이 되는데, 자, 결국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 자체로요. 자, 의미가 있음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자 하는 거야. 자, 이게 너네 수능 특강 문학에 수록된 이제 요 문학의 순서는 현대 소설은 이제 고전부터 가장 옛날 시점부터 쭉 이어지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가장 초반부에 무정이라고 하는 계약이 소설을 배운 거고, 현대로 갈수록 수특의 컨셉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수험생들을 이제 응원하는 주제의식이나 너네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를 후반부에 담는 경우가 조금 종종 보이더라고. 자, 사실 너네들한테 보내는 수능 특강 문학의 메시지라고 생각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너네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과정은 고난과 고통이 수반이 되지만, 자,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어가시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요 시에서 요 이제 소설에서 말하고자